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밤늦은 시간에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지은은 언니 지혜의 손에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너 미쳤어. 어떻게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방으로 도망쳤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한 상태였고 지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은은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폭로된 충격이 가득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지은은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늘 불안했다. 하지만 언니 지혜가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혜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동성애를 병으로 여겼다. 그녀는 지은을 고치려 했지만 그 방법은 폭력이었다. 지은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그녀는 대학생이었고 전공은 심리학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수업에서 사회적 편견과 내면 갈등에 대해 배웠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지은은 친구인 수민의 집으로 향했다. 수민은 지은의 첫사랑이자 지금의 연인이었다. 수민은 지은을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은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민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수민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혜는 항상 지은을 보호해왔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쁠 때 지혜가 밥을 챙겨주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지혜가 나서주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잔인한가? 지은은 핸드폰을 들었다.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이다가 포기했다. 이제 나 혼자 살아야 해. 다음 날,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독립을 꿈꿨다. 수민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지은을 지지해 주었다. 둘은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수민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될 때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한 달 후, 지은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지은아, 어디 있니? 언니가 내가 사라졌다고 하던데.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이 두려웠다. 지혜는 부모님에게 지은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은이가 아파할 텐데.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다. 지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수민과 함께하는 날들이 행복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언니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은 때리는 손이 아니라 안아주는 손이었다. 지은은 갈등했다. 돌아갈까? 아니, 돌아가면 다시 고통받을 거야.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가족의 수용이 중요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우선이야. 지은은 그 말을 새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수민은 지은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수민의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지은은 그 시선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한편 지혜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는 은행원으로 일하며 결혼 압력을 느꼈다.
부모님은 빨리 결혼해서 안정되라고 했다. 지혜는 지은의 빈자리를 느끼며 후회했다. 지은이를 찾을까?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지은은 수민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살까? 수민의 농담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돌아와서 지은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었다.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싶어 수민은 응원했다. 지은의 삶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한 상처였다. 지은의 독립생활은 2년째 접어들었다. 그녀는 작은 상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수민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사회적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남자친구는 일하고 물을 때마다 지은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직 없어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지은을 지원했다. 둘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도 피곤했어. 수민의 걱정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언젠가 이 행복이 깨질까? 한편 지혜는 결혼을 준비했다. 그녀는 회사 동료인 민준과 사귀기 시작했다. 민준은 안정된 직장인으로 부모님의 이상형이었다. 지혜는 지은을 생각하며 결혼을 서둘렀다. 지은이가 없으니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결혼식 날, 지혜는 지은에게 초대장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지은은 초대장을 받고 망설였다. 갈까? 수민은 내가 결정해. 하지만 상처받을 수 있어. 지은은 가지 않았다. 결혼식에서 지혜는 빈자리를 느꼈다. 부모님은 지은이는 왜 안 오니? 라고 물었지만 지혜는 바쁜가 봐요 라고 둘러댔다. 결혼 후 지혜의 삶은 변화했다. 민주는 가부장적이었고 지혜는 집안일을 도맡았다.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지. 민준의 말에 지혜는 불편했지만 참았다. 지은은 상담소에서 동성애자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가족이 이해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지은은 공감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과 대화가 필요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수민과 지은은 커플링을 맞췄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수민의 말에 지은은 감동했다. 하지만 사회의 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부결되자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될까? 지혜는 임신했다. 부모님은 기뻐했지만 지혜는 불안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민주는 아이가 태어나자 더 바빠졌다. 지혜는 육아를 혼자 감당했다. 지은은 우연히 지혜의 소식을 들었다. 친구를 통해 전니가 아들 낳았대. 지은은 복잡했다. 축하할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의 상담소는 점점 바빠졌다. 그녀는 LGBT 지원 그룹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의 배신이 제일 아파. 한 멤버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수민은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가 가족이야. 지혜의 결혼 생활은 갈등으로 치달았다. 민주는 외도를 시작했다. 지혜는 그것을 알았지만 참았다. 아이 때문에 하지만 한계가 왔다. 민주는 이혼을 요구했다. 너랑 더 못 살아. 이 지혜는 충격받았다. 부모님은 참아라라고 했지만 지혜는 거부했다. 이혼 후 지혜는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도와주기 어려웠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타이완에서 동성결혼해볼까? 농담이었지만 진심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이었다. 지혜는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옛 친구들을 통해 지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만나자. 지은은 메시지를 보고 떨렸다. 왜 이제야? 수민은 조심해. 상처받지 마. 지은은 만남을 수락했다.
카페에서 지혜를 만난 지은은 변한 언니를 보았다. 지혜는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혜의 사과에 지은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용서하기 어려웠다. 왜 그랬어? 나 때문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사회가, 가족이 두려웠어. 대화는 길어졌다. 지혜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이혼했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지은은 놀랐다. 그럼 지혜는 주저하다 말했다. 아이를 내가 키워줄 수 있니?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지혜의 부탁에 어안이 벙벙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아이를 키우라고.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서는 못해. 부모님도 늙으셨고 나는 일해야 해. 너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나를 때리고 쫓아낸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해. 수미는 집에서 지은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 그럴 자격 없어. 무시해. 하지만 지은은 갈등했다. 아이에게 죄가 있나? 그녀는 상담소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 있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지혜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생각해봐. 이 부모님도 연락했다. 지은아, 언니를 도와줘.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느꼈다.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그녀에게 가족은 여전히 중요했다. 수미는 걱정했다. 내가 희생되지 마. 지은은 지혜를 다시 만났다. 왜 나야? 다른 방법 없어. 지혜는 털어놓았다. 민준이 아이를 원치 않아. 나는 재혼 생각 없고. 너라면 아이를 사랑할 거 알아. 지은은 아이 사진을 보았다. 귀여운 아기였다. 마음이 흔들렸다. 내 조카잖아. 지은은 수민과 상의했다. 우리 둘이 키울 수 있을까? 수민은 망설였다. 가능하지만. 내 가족 때문에. 지은은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LGBT 그룹에서 조언을 구했다. 가족의 배신 후 도와주는 게 옳을까? 멤버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지혜는 아이를 데리고 지은의 집을 찾았다. 봐봐, 내 조카야. 아이는 지은을 보며 웃었다. 지은의 마음이 녹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키우는 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법적으로 가능해. 변호사는 장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지은은 두려웠다. 지혜는 압박을 느꼈다. 빨리 결정해. 지은은 화가 났다. 언니가 나를 때렸던 걸 잊었어. 지혜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평생 후회했어. 그 사과는 진심이었다.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지혜가 지은을 지켜주던 기억. 언니도 피해자일까? 사회의 보수적 가치가 지혜를 그렇게 만들었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 되자. 수민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지혜는 양육권을 넘겼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지은은 지게 최선이야 라고 설득했다. 아이를 데려온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는 선마라고 불렀다. 지은과 수민은 번갈아 아이를 돌보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유치원에서 전마가 둘이야? 라는 질문. 지은은 설명해야 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지혜는 가끔 아이를 보러 왔다. 고마워, 지은아. 지은은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다. 수미는 지은의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지은은 상담을 받으며 버텼다. 그녀의 삶은 가족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찾는 여정이었다. 지혜는 재혼을 포기하고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한 후회는 컸다. 내가 잘못한 선택일까? 지은은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레즈비언이지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강해졌다. 하지만 밤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언니의 손, 가족의 기대. 지은은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익명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가족의 배신과 용서, 댓글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은은 그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아이를 키운 지 1년이 지났다. 지은과 수민의 삶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저녁에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지혜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다. 아이 상태 어때? 지혜의 질문에 지은은 잘 지내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언니가 왜 이제 와서? 지혜는 아이를 데려가려는 듯 했다. 나도 키울 수 있게 됐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양육권 넘겼잖아. 지혜는 후회했어. 아이가 엄마 곁에 있어야 해.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법적으로 어떻게? 변호사는 안정성 증명이 필요해. 지은은 아이와의 유대를 증명해야 했다. 수미는 화가 났다. 언니가 배신자야. 이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지혜와 대면했다. 부모님은 지혜 편이었다. 지혜가 친엄마잖아. 이지은은 나는 1년 동안 키웠어. 논쟁은 격렬했다. 지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게 옳을까? 사회의 시선도 문제였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 양육 논란이 보도되었다. 지은은 그 기사를 보며 두려웠다. 지혜는 소송을 준비했다. 아이를 돌려줘. 지은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해요. 판사는 고민했다. 지은의 상담소 동료들은 지지했다. 너라면 잘할 거야. 하지만 압력은 컸다. 수미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재판은 길어졌다. 지은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지혜는 증인으로 나서 과거를 후회했다. 내 잘못이었지만 이제 고쳤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가 또 나를 아프게 해. 재판 결과 지은에게 유리했다. 아이의 안정성을 고려해 지혜는 패배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만나게 해줘. 지은은 허락했다. 하지만 관계는 어색했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엄마가 누구야? 지은은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내 가족이야. 이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가족과 사랑의 갈등.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지은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돌아보았다. 지혜는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지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용서해줄 수 있니? 지은은 망설였다. 용서가 쉽지 않아. 하지만 아이를 위해 노력했다. 수미는 내 선택이야. 이 지은은 가족 재결합을 시도했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어색하지만 아이는 행복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받아들여. 부모님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미안해. 그날 지은은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결혼 지지 시위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수민과 아이는 그녀를 응원했다. 지혜도 변했다. 그녀는 LGBT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지은이 덕분에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치유했다.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해. 지은은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재판 후 2년, 지은의 가족은 서서히 화해했다. 지혜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지은과 수민을 인정했다. 너희 둘이 아이를 잘 키우네. 지혜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언니의 배신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아이는 자라며 두 엄마를 사랑했다. 학교에서 전마가 둘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지은은 그게 우리 가족이야 라고 가르쳤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되자 지은과 수미는 결혼식을 올렸다. 지혜는 축하했다. 축하해 부모님도 참석했다. 그날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가족의 수용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지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혼 대신 커리어에 집중했다. 지은이 덕분에 강해졌어. 지은은 책 투어를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그녀의 삶은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밤에 아이를 재우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가치 있었을까? 수미는 지은의 어깨를 안았다. 우리가 함께라서 지은은 고마웠다. 가족 모임에서 지혜가 말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지은은 잘하라고 답했다. 용서는 점점 가까워졌다. 아이가 자라며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했다. 사랑은 자유야. 아이는 이해했다. 지은의 삶은 완성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그녀는 계속 싸웠다. 평등을 위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가족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S